육군에서 공군이 49년 10월 1일 이제 완전히 분리되면서 하나의 군으로 돼서 3군 체제가 딱 된 날 10월 1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이 이제 창설 기념일이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10월 1일이 이제 국군의 날이 거기서 연유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3군이 기념일이 같네요. 예,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10월 1일로 이제 56년 10월 1일에 국군의 날을 이제 딱 제정해서 할 때 또 이야기가 우리가 1950년 10월 1일 처음으로 38도선을 우리가 돌파해서 북진 작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동해안 쪽에 있는 그 우리 백골 3사단이 이제 처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조금 더 정설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가의 가도기적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나름 빠르게 어떤 안보적인 것, 국방적인 것을 좀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는 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하는데 네. 1년, 2년 사이에 국가 국방에 관한 기틀을 어쨌든 속사는 좀 미흡하겠지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그래도 조금 국가로서 거듭나기 위한 그런 노력의 흔적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대한민국 공군의 공식적인 역사의 시작이 뭐 독립운동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 예, 맞습니다. 사실 독립운동 때 공군만이 아니라 다른 군들도 다 어떻게 보면 기틀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 공군이 그때 기틀을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항상 보면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으로 만든 다음에 1914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이 전투기를, 그러니까 비행기를 가지고 전투에 이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찰하고 거기서 정찰하다가 폭탄도 떨어뜨려 보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1920년대에 우리도 공군을 만들겠다, 우리도 항공부대를 만들겠다라는 그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임시정부 시절에요? 예. 오. 근데 이걸 누가 이끌었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혹시 아시나요? 아무래도 김구 선생하고 좀 노선이 달랐던 네. 우리 독립을 또 이제 무장 투쟁으로 쟁취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김원봉 선생 김원봉 선생 아닌가 봐요. 아닌가요? 아, 아쉽게도 답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안창호 선생님께서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비행대를 우리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항공기와 조종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정말 진짜 선구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대한제국군 장교 출신인 그 독립운동가 노백린 선생님께서 1920년대에 미국의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설립합니다. 물론 아쉽게도 그 당시에 대홍수 자금 문제 여러 가지 난관이 그쳐서 네. 1년 만에 문을 닫은 좀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가 광복군 내에서도 공군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노력들을 당시 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담대한 구상인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뭐 기차 타본 사람도 몇 명 없던 시절이에요. 그랬겠죠. 근데 정말 본질을 깨트려 보기 시작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미루지 않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굉장히 보이고 결국 이런 어떤 연료가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그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지는 그런 불씨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3군 중에 그래도 공군이 가장 늦게 이렇게 창설된 이유는 있을까요? 공군이라는 거는 비싼 비행기가 있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네. 그럼 너희들 그거 가지고 뭐 비행기도 있니? 비행기도 없고 조종할 수 있어? 조종할 수 있어?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거죠. 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군을 창군하신 그 원로 멤버들 우리가 총 7분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이름만 한번 나열하면은 이근석, 최용덕, 김정열, 장덕창, 이영무, 박범집, 김영환 이런 그 창군 원로분들께서 노력하시고 또 해군이셨던 손원일 제독도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육군으로부터 그래도 분리돼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군이 창군 당시에는 1,100여 명의 병력과 그다음에 약 20대 비행기, 그때 당시에 비행기는 L4 그리고 L5 그래서 연락용 경비행기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취미로 비행기를 조정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프로펠러가 달린 그런 우웅 하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경비행기 말 그대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기조차도 노후화된 항공기여가지고 시동을 걸려면은 경운기 네, 경운기 시동 잘 안 걸릴 때 당기지 않습니까? 우릉 우릉 네. 위에서 누가 밀어주지는 않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대신 그런 거와 비슷하게 어느 정도 동력이 필요해서 프로펠러를 발로 차가지고 네,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로펠러를 발로 차서 시동을 걸고 정말 할 정도로. 하늘만 나는 비행기. 네, 그렇습니다. 예. 공군의 비행기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도 그 전투기 전투할 수 있는 비행기를 달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미군에서 또 거절하는 거죠. 그 창군 초기에. 그러니까 국민들 이제 성금 모금 운동을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또 하나로 뭉쳐서 3억 5천만 원 정도를 또 모아요. 그 당시에. 우리 비행기를 드리기 위해서요. 예, 전투기 우리도 사자. 네. 근데 또 우리가 돈 주고 살려고 해도 안 팔아요. 그거를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그 퇴역한 그 훈련기, 고등 훈련기 T6를 우리가 이제 우리 돈으로 이제 10대를 구매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는 그걸 들어와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해서 건국기라고 명하자. 이름도 붙이고. 예. 그래서 지금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게 국가 등록 문화재로 2016년에 이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950년 5월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한 달 만에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게 정찰기에, 연락기에, 훈련기에,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폭탄도 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는 떴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날고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무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조종사에서 탑승한 항공기에 탑승한 조종사가 직접 폭탄을 가슴에 안고 조종을 하면서 자기가 폭파하고 싶은 표적이 보인다 그러면은 폭탄을 비행기에서 떨어뜨려서 거기다 던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전 해서 수동이네요, 수동. 네, 그렇습니다. 야. 진짜 하늘을 나는 어찌 보면은 수류탄을 하늘에서 던진다 이 정도밖에 네, 기능을 못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대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무초대사가 메가더 장군한테 이제 또 전달을 하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전투기를 달라 이제 요 이야기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허락을 해요. 그래서 1950년 6월 26일 야간에 여의도 비행장에서 이제 우리 10명의 공군 조종사분들이 초창기 조종사분들이죠. 그분들이 일본 규슈로 날아가요. 내렸더니만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기상이 안 좋아요. 기상이 안 좋아요. 네. 왜냐면 훈련을 짧게라도 받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가지고 전투기 가지고 이제 여의도로 돌아온다. 요게 임무였거든요. 네. 와, 근데 이게 비가 오니까 5일 동안 계속 훈련을 못했대요. 그러다가 전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계속 밀렸습니다. 그렇죠. 1950년 6월 28일 되면 서울을 북한에게 내주고 그다음에 계속 밀려 내려오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비가 그치자마자 30분 정도 대부분 그 정도만 타봤대요. 그리고 나서 30분 타고 그거 몰고 항구로 들어오는데 원래는 여의도로 들어오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웬걸 와 보니까 없잖아요. 어디로 들어오냐? 우리 동네죠. 대구로 들어오고. 예. 우리 공군 최초의 전투기가 그래서 대구에 대구 우리 비행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라는 얘기네요. 상상이 되십니까? 30분 훈련받고 전투기를 전쟁을 하지 않지만 몰고 온다는 게?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F-51 무스탕 기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스탕, 야생마, 살생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다른 기종에 비해서 보다 고속으로 비행을 할 수 있었으며 장시간 채공이 가능한 연료 탑재를 하고 있어 다른 항공기보다 우수한 장점이 있었지만 반면에 기동 안정성이 좋지 못하여서 1대1 교전 전투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항공기였습니다. 그리고 기동성이 좋지 못하니까 조종을 하는 와중에도 항공기가 이상 자세에 들어가거나 혹은 실속에 걸리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그럼에도 2번만 운행하고 일본에서 한국까지 가지고 오신 것은 분명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걸고 비행을 하신 것입니다. 일단 가지고 오는 것도 참 놀랍지만 당장 전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전투기로. 그건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대구 비행장 온 시간이 이제 7월 2일 날 이제 도착을 하고 7월 3일에 이제 바로 이제 출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음 날은
첫 조종사 이제 전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그 정도로 이제 사실 베테랑 조종사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제 미군에서도 6146 이제 군사 고문단을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 대구 기지에. 그래서 이제 딘 헤스 당시엔 소령이고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공군들을 오랫동안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전투기를 어떻게 가르치냐? 군사 고문단이 같이 비행을 하면서 학생이요? 가르쳐요. 어. 원래는 이제 어떻게 타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정비하는지 이런 걸 도와주려고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봤을 때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실은 위험을 감수하고 참전을 하신 거죠. 네, 참전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을 오랜 기간 거쳐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 전투 능력,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쭉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